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가정과 교육 시험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옥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스타일을 보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예술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 돌을 닦으시네요. 세 번째는 지리산 청학동에서 오셨네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아니돼요. 제가 이 스타일을 갖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멋지게 교육하겠다고 교단에 섰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갈수록 학생과 교사 간의 인격적인 교류보다는 지식을 전수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1, 2, 3, 3명을 낳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멋진 가정.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가정을 꾸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4년 동안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낭을 메고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염도 좀 많이 길렀었는데 오늘 좀 깔끔하게 왔습니다. 머리도 풀면은 조금 좀 긴데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스타일 이대로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냐 여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 때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닐 거야, 일본 사람이지, 뭐 기타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했지만은 세계여행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스타일 이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다른 것은 틀린 거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 또 자녀들은 인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공부시켜서 인류대학을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런 스타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여행을 마치고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다양성, 종류대로 창조하였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각각에게 맞게 넣어줬는데,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사회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가족의 소통과 회복,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런 한 명 한 명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독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 겪었던 부분들,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책을 3권을 썼는데 그 책 3권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는 축복입니까? 왼수입니까? 예, 축복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학교에 부모님들에게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 부모님들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 10대가 넘어가고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들은 축복이기도 하고 왼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커가기 시작하면은 왼수 같은 놈,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내 배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낳은 자식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부터 그 축복인 자녀가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학교에서 발령 동기로 만났습니다.
발령 동기가 5명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은 저 혼자, 여자 선생님은 4명.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네, 제가 한 명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눈에 뿅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은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1, 2, 3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습니다. 4살, 3살, 1살. 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너무나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골칫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제 가정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로는 시간 좀 그렇지만은 첫째 딸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공부를 못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딸을 인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로서 그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내 자녀 성적 올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순간에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자녀 양육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부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딸은 엉덩이가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예, 눈치채셨죠? 예, 공부는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로 공부합니다. 지긋하게 앉아서 전과목을 잘해야 우수 학생이 되고 전과목에 시험을 잘 쳐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 딸은 엉덩이 가볍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친구와 만나다 하면 그냥 나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가두기 시작하고 공부시키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첫 번째 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밑에 따로 올라오던 두 남동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눈치만 보면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 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깨어진 저희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 공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메어 달렸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동에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일 특세에 들어갔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결혼해서 저의 가훈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젊음의 열기가 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컸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불평불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항상 두 번째 칸에 제가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봉수야, 이제는 내려놓아라. 나에게 맡겨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20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가정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일 동안 아내와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200일 되었을 때에 자녀들 관계 소통하기 위해서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300일 들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두지? 그때에 저희 부부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2월 달에 바로 정년 퇴직을 하는 걸로. 퇴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권유를 해서 5명이 동시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미쳤냐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 가정이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면 500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행책 한 권하고 지도, 루트 짠 거 딱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여행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연락해주고 동문들하고 연락이 왔지만은 그거 다 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배낭만 달랑 메고 5명이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배낭을 메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아무 사람 오지 하지 않고 그냥 광야의 길로 나가는 저 5명의 철없는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긴장하셔가지고 여행하는 내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느꼈던 부분들을 저희들의 첫 번째 책인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라는 책에, 물론 신앙 부분은 복선을 깔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갖다가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셨고, 자녀들도 그냥 부모 이야기 따라 그냥 말씀 따라만 믿던 그런 하나님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부분이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U자 가정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정에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단계, 가정이 형성되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부분입니다. 깨가 쏟아지죠. 그런데 유효기간은 얼마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 이동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는 옥시토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자녀한테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1명, 2명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부모 중에서 엄마는 자녀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남편은 훨씬 더 일을 통해서 자녀를 더 많이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관심이 이동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어떤 문제를 주십니까? 서로 간에 관점이 달라지면은 자녀 양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앞으로 진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대가 된 청년이 왜 부모와 소통이 안 됩니까? 청소년 시기 때에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갈등과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걷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건강한 독립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U자의 영어 이니셜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큽니다. 저희 가정은 U자가 엄청나게 깊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서로 소통되고 회복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5대륙 33개국 88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약 2년 동안을 배낭을 메고 여행했습니다. 같이 붙어 지내다 보니까 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된 부분이죠. 저희들은 캠핑카 타고 여행 안 다녔습니다. 뷰포인트에 가니까 캠핑카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가족 캠핑카 타고 여행 한번 가자.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 5명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서로 다 다르죠. 사진 찍는 불과 몇 초인데도 이렇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다르고 내부에서 나온 자녀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밑에는 하얀색입니다.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3250m. 밑에는 하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소금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 3250m에서 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번을 뛰었겠습니까? 한 20번 정도 뛰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틀렸겠습니까? 카메라 밴 앞에 있는 저희 아내 쇼다리가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한 열 몇 번 뛰고 나니까 아이들이 엄마 그것도 못하냐고 앞으로 보고 카메라 왔다 갔다 탁 뛰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정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 똑같이 점프하는 사진을 찍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자녀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하더라고요. 무슨 2%가 부족할까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시간, 기다려주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노력하는 순간에 훨씬 더 가정은 행복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는 은혜를 통해서 자녀 독립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감정 소통을 너무 잘합니다. 적극적이고 인정을 해줄 때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대인관계를 좋아합니다.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신체 운동지능도 뛰어납니다. 둘째 아이는 정리정돈을 너무 잘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 때 잘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돈을 10,000원 주면서 슈퍼에 가서 뭐 좀 먹을 거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3명의 아이 행동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그냥 쉥 가가지고 자기 먹을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막내는 자기 먹을 거 더 플러스 해가지고 아빠 3,000원 더 들었는데 3,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더 먹는 아이입니다. 둘째는 10,000원을 주면은 현관문에서 안 나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너 왜 안 가니? 무엇을 어떻게 사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자 3,000원어치, 귤 3,000원어치, 아이스크림 4,000원어치 사가지고 와. 딱 그대로 사가지고 오는 아이. 공간 지각 능력 아시죠? 공간을 잘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좋아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개성이 뛰어나고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아이. 아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조부모님들이 부모 특강을 들으러 많이 오십니다. 내 자녀는 잘 못했지만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부모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정에 가서 실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독립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가정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 역할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때에는 그냥 신체적인 만족만 해주면 된 거죠.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신체적인 만족만 해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 들어오면서 신체적인 데다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왕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정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데서부터 플러스 정서를 조금 더 넘어가는 아이들의 마음 심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역할 변화인 거죠. 이런 부분 가운데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육 문제인 거죠. 저희 가정도 결국에는 교육 때문에 끼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우수한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인수를 해야 되고 스카이를 들어가야 되는 학벌지상주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3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자녀의 양육은 빨리 목표에 가는 속도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방향을 찾아줘야 되겠습니까? 속도를 내면은 채찍질을 들어서 아이에게 계속 채찍질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구조 가운데 계속 밀어넣어야 됩니다. 노원구는 특별히 또 교육 특구잖아요. 저도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줄줄이 빽빽히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와 아이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녀의 기질과 재능과 적성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주면은
자녀도 편하고 부모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2030년에는 학벌 사회가 되겠습니까? 실력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도 실력 사회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계 여행하면서 두 나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라죠. 독일 국민 소득이 4만 8천 불, 5만 불 정도 됩니다. 대학 진학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명 중에 4명 갑니다. 국가에서 학비 다 지원해 주는데도 4명밖에 안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자기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마이스터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부분, 부모가 힘써야 될 부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 딱 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교육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오든지 대학 나오든지 학벌에 따라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의 난이도와 일의 숙련도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급여를 주면은 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왜 쓰지 않습니다. 아이의 기질과 특성과 재능에 따라서 그냥 보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학벌 중심으로 임금을 주는 사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2030년, 35년에는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2040년, 그때는 우리나라도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실력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강점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10년 뒤에 사회에 딱 나갔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잘 양육해 줬구나. 대학 안 나와도. 또 대학은 그때 또 나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누구 돈으로 공부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네,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석사, 박사 따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해보고 맞으면 그걸 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옮기고 하는데 유연성이 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1억 들어가지고 공부시켰는데 대학을 나와서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네. 어떻게 하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두 번째 나라는 어디입니까? 7만 6천 불. 물론 작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10명 중에 대학을 몇 명 가겠습니까? 2명. 왜 대한민국만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 되냐고요? 왜 꼭 인수를 해야 되고 왜 꼭 스카이를 들어가야 되냐고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보다가 맞으면은 30살 때 대학도 가고 그걸 석사, 박사하고 마이스터가 되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딱 서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해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문제 딱 해결돼 버립니다. 대학이 학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아이는 학문으로 보내고 기술이나 실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아이들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제 가정뿐만 아니고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녀의 색깔 따라, 빛깔 따라 키워야 되겠습니다. 단언컨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4만 불로 올라갈 겁니다. 학벌 중심에서 실력 중심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행복한 교육. 이게 바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잘 받은 아이.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의 색깔 따라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가정도 똑같이 성적으로 잣대를 대는 순간에 첫째와 막내는 멍청한 녀석,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 정지등등 계획되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니까 공부를 좀 했겠죠. 그러나 이 녀석은 인정받는 아이고 이 두 녀석은 항상 야단 맞고 혼나는 아이인 거죠. 그럼 첫째와 막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여행 갔다 와서 이 아이들을 보살핀다고 심리적으로
상담 배웠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6년, 7년 동안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살펴줍니다. 20대 아이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정말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줄까요? 자녀의 마음 심리를 볼 수 있는 상담받는 1년권 티켓을 걸어줍니다. 그 마음이 깨어진 아이가 결혼하고 나면은 어디에서 터지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억눌렸던 감정들, 그때 터지는 순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에 한 달 살이 올레길을 떠났습니다. 한 달을 살면서 올레길을 가게 됐는데 6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 두 분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점심 먹고 났을 때 오후에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자녀를 키우는 게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결혼시킨 부모님들이죠. 자녀 양육은, 자녀 교육은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를 두었습니까? 그때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또 더 큰 문제가 있고 결혼하고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색깔 그대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러통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참고 그대로 인정해 줄 때 그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 부모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녀의 삶이 더 힘들겠습니까? 자녀의 삶이 더 힘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점수 몇 점 올리는 거, 대학 나오는 거, 그거는 단순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행복하고 복된 가정 만들고 그 밑에 자녀를 또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넣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기질과 적성과 재능을 파악해서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것이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 가정에서 손자, 손녀들을 멋지게 키워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 원리는 저희 가정이 겪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 그리고 한국의 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 상담 사무실이 강남 수서역에 있습니다. SRT 역 바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동네가 대치동입니다.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요. 왜?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스카이 출신의 부모님에다가 대기업의 임원에다가 교수에다가 의사에다가 자수성가한 사업가에다가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한 번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못하니까 부모한테 항상 눈총을 받는 거예요. 저희 가정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죠.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한번 뛰어넘고 어머니를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엄마는 아이의 자존감이에요. 내 새끼 사랑스러워. 혼낼 때는 혼내지만은 사랑해주는, 품어주는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참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몸싸움 하죠. 뭐 게임 하죠.
그러면은 생사를 갖다가 걸고만 아이를 이기게 된다고 막 가지고 아이를 결국에는 아이하고 재밌게 놀아둔다 해놓고 아이를 울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씨 하면 애는 막 우라통이 올라오는 거죠. 탈씨름 하더라도 아이한테 졌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도 이제 아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아빠를 이겨보는 순간은 자기 자신에게 안에서 사회성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사회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 나갔을 때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툭툭 틀고 다시 한번 해보지 뭐. 나는 사랑받는 아이잖아.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나를 인정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너 실수하지 마. 잘못하면 안 돼. 똑바로 가야 돼. 이런 아이들은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섭니다. 부모 품에 있을 때에 실수 많이 하고 자빠지고 넘어진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보호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자녀 독립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자녀 독립은 반대로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노후 자금으로 2억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번쩍 뜨이죠. 눈이 번쩍 뜨이죠. 건강한 자녀 독립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2억 원의 노후 자금,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실천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가정이 10년 동안 진행해왔던 자녀 독립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녀 독립 프로젝트 시작! 예, 20세 전후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없겠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틀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았으면은 바로 그 분야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대학 졸업장일 수도 있고 국가기술 자격증일 수도 있고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는 부분도 있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을 따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맞으면 그 분야 하면 되지만 안 맞으면 바로 1년 있다가 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왔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30살이 되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20대의 경제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20대, 30대들이 왜 결혼 안 하냐 물으면은 자녀 양육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집을 사는데 돈이 너무 들고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돼서 차일피일 결혼을 미룬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7, 80%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교사 그만두고 아이들도 다 그만뒀습니다. 무슨 질문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예,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벌써 3만 불이 넘었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안전하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력만 있습니다. 3만 불이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0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좋은 성적 받았을 때에 부모가 좋은 선물 사줬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물론 그때도 해당되지만 가장 중요한 답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자녀는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녀와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 돈 벌기 위해서 못 가집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더 못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자녀 3명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자녀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앞으로 미래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이 두 문제만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은 훨씬 더 빨리 독립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적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녀의 고유성을 찾는 거죠. 이 부분은 부모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지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 부분만 보면은 아이의 고유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파악하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행 갔다 오나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거냐? 학교는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왜? 그때 벌써 2년 이상이 늦어졌거든요.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없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검정고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를 한 거죠. 여행 다니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떠났습니다. 돌아오면 저희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부모 관계, 너희들과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회복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 인생 살아야 돼. 너희들 도와줄 수가 없어. 그 한계를 딱 정하는 순간에 아이들한테 결국 학년기를 정하는 거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지원해 줄 거야. 검정고시 고등학교 딱 마치고 나서부터는 너희들 너희 인생 살아야 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자녀의 고유성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2단계는 뭐겠습니까? 그 적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취업 프로젝트,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잘 활용 안 해요. 15세부터 25세까지 대학 졸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취업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 3명을 데리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갔습니다. 직업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심리검사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이력서 쓰는 S부터 A에서부터 취업하는 면접까지 Z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6개월 동안. 그 과정 받는 동안에 2개월 동안은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도 주더라고요. 취업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만 원 받아가 자기 용돈 쓰면서 거기서 이제 배운 거죠. 첫째는 피부 미용사, 비만 관리사,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고, 둘째는 건축 설계 캐드를 따고, 기계 설계 선반 밀링을 땄습니다. 세 번째 막내 아들은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회계 분야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첫째가 대학교 1학년 나이,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자격증을 땄으니까 너희들 취업 한번 해봐야지. 아이들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아이가 인식한 거예요. 고민하더만은 아이들이 이력서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누가 제일 먼저 취업을 했겠습니까? 예? 상식을 깨셔야 답이 나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의 막내가 제일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죠. 저희들이 옆 동네 살았거든요. 도봉구에 살았는데 이 녀석이 노원 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첫 번째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힘들게 자기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 부모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녀석은 꼼꼼하지 않습니다. 덤벙대고 도전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숫자를 정리하는 걸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손에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힘든 부분을 보니까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되었을 때, 야, 너 힘들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그래도 다음에 이력서에 한 줄 적으려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월 딱 되었을 때에 옥주임 해서 명함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때 책 쓰고 뭐 다른 거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 배우고 있고, 저희들은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차려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보고 옥주임 잘 갔다 와. 아이고 썩스럽게 무슨 옥주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 인생 자금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때에 부모 태도 중요하다고 했죠.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더 도와주고 너 당장 그만둬 대학까지 공부하고 나서 너 지역에 이 정도 수준 맞춰가지고 해줄 테니까 부모 마음이 꿀떡 같죠. 부모가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는 훨씬 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만은 자기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 꾹 눌리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가. 아빠는 좀 담담하지만 엄마는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녀가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소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타치. 부모가 절대로 자녀가 건강한 독립을 위해서 자녀가 경제력이 생기는 순간에 노타치 해야 됩니다. 통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 통장에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넣어줬습니다. 수고한다고 이 돈은 너 인생 자금으로 모아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지원인 한 달에 용돈 10만 원씩을 주면서 3년 동안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힘들죠 물론.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본다. 힘들 때마다 통장 꺼내가지고 800만 원 모였네. 1,500만 원 모였네. 영장이 나와가지고 공군으로 공군 입대를 위해 가지고 진주로 내려가서 오산에서 2년 동안 공군으로 복무하고 또 제2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피부 미용 비만 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상계동 앞에 있는 네일 사업, 피부 미용 사업에 처음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단지 만들고 지하철 입구에서 전단지 만드는 거, 피부 미용실에 한번 오십시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참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힘들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집에 와서 아빠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편해.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잠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견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만은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고 또 헬스장을 쫓아다니면서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인체 해부학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병원의 실장이 25살 되던 때에 실장으로 캐스팅 돼가지고 병원 개업하는 것부터 쭉 진행을 하는 부분에 2년 동안 일을 해준 거죠. 이 녀석은 대인관계 뛰어나댔죠. 화장품 공장 도매하시는 사장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피부 무용하는 원장님 알게 되고, 의료기기 도매하는 부분하고 간판하는 오빠를 알게 되고 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만들어 세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 나요. 그렇게 해서 K-뷰티 미용 강사증을 따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중국을 출장을 많이 갑니다. 중국에 가서 5박 6일 동안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아이죠. 제가 가장 믿었던 둘째가 제일 힘들게 처음에 원서를 넣었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이 녀석은. 그렇게 해가지고 영장이 나왔습니다. 군에 가는 동안에 너 신체 검사받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아봐. 이러니까 아빠 너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니? 폴리텍 대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계 응용공학과에 보따리 싸들고 충주로 바로 내려가 버린 거죠.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격증을 4개를 땄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니까. 그러고 나서 인바디 의료기기에서 잘 아시죠? 탁 올라서 손 올리면은 체지방 딱 측정되는 그 회사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아들을 두신 분 잘 들으십시오. 병력 특례 업체라고 아십니까?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이고 3년 근무하면 군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4,500만 원을 모으고 친구들보다 2년 늦었는데 군에 갔다 오는 문제까지 해결되고 취업까지 했으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2년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한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4,6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회사에서 이 녀석이 성실하니까 연봉 3천만 원 줄 테니까 이 회사에 그대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단칼에 거절하고 저는 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부모가 속에서 씨어오는 거예요. 너는 정기적인 대학도 졸업하는데 3천만 연봉 좀 그게 있어야지 하다가 나와서 하고 싶은데 꾹 눌려야 되는 거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에 부모가 참고 인내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있다가 연봉 3천만 원짜리 아이에서 만족할 뻔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이래저래 요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고 기다려주는 순간에 아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찾아보면 아빠 국가에서 1억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원해 보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속 3D 프린터라고 그걸 만드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넣었더만은 30대 1의 경쟁률을 듣고 딸까닥 합격이 됐네. 넌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니? 물어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대학원 졸업한 선배부터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뭐 쟁쟁한 멤버들 아이디가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경험삼아 한번 서류를 넣었는데 합격되고 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저는 왜 합격됐습니까? 이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청년들은 아이디어는 좋아. 그런데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아이디어는 가능성은 반반인데 현장에서 3년 동안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너 경험을 믿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금속 3D 프린터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 넘어가야 되는 거. 대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 돈으로 공부시키는 게 좋습니까? 자녀들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이 말 안 해도 알겠죠? 부모가 몇 천만 원 써가지고 자녀 공부시키는 것보다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공부시키는 부분이 바로 저희 가정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실용영어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규적인 대학 과정보다는 사이버 대학을 다녔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포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 해에 대학을 자퇴하는 아이들이 30만 명씩. 누구 돈으로 공부시키니까? 부모 돈으로 공부시키는. 나는 원래 이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 책임을 가져갔다가 친구 따라 강연 갔다가 다른 애들 대학 가니까 나도 그냥 대학 가야지 했다가 1학년 2학년 되면 거의 다 그만두고, 특히 남학생들은 군에 갔다 오고 나면은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군에 있는 1년 반, 2년 동안에 성찰하는 거죠. 자기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었지? 그동안 나는 왜 어떻게 살아왔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구나. 나는 내 길을 찾아갈 거야. 와가지고 가감하게 2년 동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다고 폭탄선을 하면 부모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기 돈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힘들어도 그것을 꾸역꾸역 이겨냅니다. 첫째는 공부한다고 심리 상담학과를 갔다가 그 다음에 뷰티 무용학과로 이렇게 전과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버라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뷰티 미용을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고 지금은 피부 미용 마이스터 과정 7년 차입니다. 자기 분야에 10년 동안에 전문적인 공부하고 영역을 차지하면은 독일의 제도인데 마이스터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마이스터가 되는 순간에 대학의 석사, 박사의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바로 독일이고 선진사회인 거죠. 둘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리텍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은 국가에 다 지원해 줍니다. 2년 준학사 과정은 일반 대학의 학비의 3분의 1 정도만 들여도 기술을 배우고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80% 하는 대학이에요. 국가에 다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을 기계설계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금속 3D 프린터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가지고 그 연구기술 해가지고 특허청에 특허를 딱 넣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미국 테네시 공대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와서 공부해라고 콜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두 가운데서 고민을 많이 하더만은 일단 제 사업 조금 더 안정시켜 놓고 다음 사람한테 넥스트 인기해주고 나서 저는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하는 거 부모 돈으로 시키지 마세요. 부모 돈으로만 시키지 않더라도 1억 원을 법니다. 1억 원을. 자녀 한 명이 1억 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사교육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학비까지 1억 원이 드는 거죠. 1억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죠. 2명이면 2억이고 3명이면 3억입니다. 자녀 스스로 자녀 색깔에 맞게 공부시키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 다른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모먼트 살롱이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거의 저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협회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금속 3D 프린터인 오천도시를 창업했고 지금 미스터 조각기의 대표로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연봉으로 이 녀석을 딱 묶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직원 8명을 두고 연 매출 15억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모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자기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니까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공군을 제대하고 나서 형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회사에 갔다가 형 하는 일을 보니까 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딱딱딱 보이면서 해결해요. 이래서 창의성이 뛰어나고 도전하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했잖아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논리 수학이 뛰어나고 딱 그 안에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이 녀석은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콜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회사를 일구어 가면서 지금은 재무이사로 둘째. 다 20대입니다. 부모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20대들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부부교사였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애들 세계 여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참 가슴 아픈 이 속을 갖다가 내려놓고 수없이 내려놓은 과정들이 있은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려주니까 10년 만에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손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주의 상급이 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 건강만 챙겨주면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양육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고 자기 인생 뭐 한다고 해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20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화해하는 20대를 보내고 더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인생길을 갖다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에 아이 3명은 건강하게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은 가족이 모이면은 하하호호 칼칼합니다. 물론 서로 트러블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힘이 이제 엄청나게 커진 부분이죠. 대한민국 교육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쉽습니다. 딱 원리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색깔과 빛깔대로 부모가 관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길을 옆집 아줌마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주신 색깔대로 키우겠다 작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제안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혹은 또 유튜브를 다음에 듣게 되시는 분, 상민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기질과 재능과 특성을 찾아주고, 어떤 아이는 대학 가면 오 박수, 어떤 아이는 자기 할 일 찾아가면 오 박수, 너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커뮤니티 가운데서 서로 배려받고 이해받으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사명선언문 보고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이 상민교회에서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견고한 성과같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로 가야 될 아이는 공부로서 쫙 밀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기술로서 자기 재능으로도 능력으로 발라야 돼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될 때에 한국 사회 교육 문제도 하나씩 바뀌지 않을까. 저희 가정을 비롯한 몇 가정이 바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회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첫 발을 내딛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힘드시면은 부족하지만은 저희 간 뒤를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갖다가 마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녀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다. 오늘 강의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상민교회 커뮤니티가 이런 부분에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지만은 첫 번째 책인 세상의 학교다 여행의 공부다. 여행을 하면서 자녀, 가족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회복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나갔는가.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녀 독립 프로젝트 3단계밖에 안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담실을 통해서 6년 동안 많은 가정을 상담하고 저희 가정의 사례를 녹아서 낸 아이가 다가오는 부모는 어떤 부모고 아이가 달아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이 세 권의 책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통은 옥동자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